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 저는 한규태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창업 업종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구글 광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파워링크도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파워링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매체도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또 구글 광고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제 뭐 창업 광고이지만 저희가 DB 업종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아예 창업 업종과 관련해서 DB 업종 소비자 패턴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커머스 상품을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과 달리 이제 이커머스는 들어가서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탈을 해서 다시 검색을 한 이후에 재유입을 해서 구매하는 패턴이 있는데,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분위기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이제 어필 같은 경우를 보고 그 안에서 DB를 바로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커머스 제품을 광고할 때는 사람들이 보통 뭐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 보통 객단가가 뭐 낮잖아요. 창업에 비해서는 창업은 뭐 한 번 하려면은 뭐 억 단위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더 커요. 그래서 좀 광고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이 이커머스와 달리 창업 업종, 이 DB 업종 중에서 창업 업종은 어떤 식으로 광고를 진행해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매체별로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우선 그 중에서 파워링크부터, 네이버 파워링크에서부터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파워링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워링크요? 일단 먼저 파워링크의 장점부터 이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파워링크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제 네이버에서 보면은 최상단에, 웬만하면 이제 최상단에 띄어져 있는 광고를 이제 파워링크라고 하는데요. 이 파워링크의 아무래도 장점이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주최하는 광고다 보니 사람들 네이버 저희들 뭐 검색할 때 아니면 구입할 때 거의 대부분 다 네이버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유입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털 1위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광고를 한다면 아무래도 다른 타 매체보다는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도 많고 노출될 확률이 많겠죠. 네.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 1등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입자 수가 많아서 좀 노출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워링크의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브랜딩도 또 가능해요. 검색을 했을 때 바로 나오니까 뭐 이것도 이커머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워링크는 확장 소재 유무가 가장 좀 큰 곳이잖아요, 쇼핑 검색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확장 소재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우리의 자사 소구점 포인트를 얼마나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광고 좀 매력 있다 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검색 기반이다라는 게 정말 장점일 것 같은데, 이제 DA 같은 경우 이제 배너 광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이. 그런 거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필요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이거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지금 마침 필요했잖아, 우리가 한번 너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줄게 라는 식으로 저희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매체였다 하면은, 이 검색 기반은 직접 사용자가 사람이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서 검색을 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환이 그리고 DB를 남길 확률이 더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맞아요. DA 광고에 비해서 이 파워링크는 SA 검색하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창업 해보고 싶다 하면은 뭐 떡볶이집 창업 이런 거를 검색을 직접 해서 그 사람은 떡볶이집 창업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DA 광고는 그 니즈가 없는 사람한테도 광고가 노출되고, 뭐 니즈가 있는 사람에게도 노출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 SA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파워링크에서 확장 소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창업 확장 소재 어떤 게 중요할까요? 창업 확장 소재라고 하면은 일단 확장 소재의 종류들이 뭐 가격 링크라든지 아니면 서브 링크 아니면은 추가 제목, 이벤트, 홍보 멘트죠. 이런 게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각자의 소구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자본 창업이라 하면은 일반 창업은 자본이 많이 들지만 소자본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적게 든다는 점이 엄청난 메리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라는 소구점을 반드시 나타내줘야지 사람들이 여기 조금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겠네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링크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보 문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런칭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제 유입을 시킬 건데 너희들한테만 처음에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개런티를 줄게. 이런 혜택을 줄게라는 포인트가 있으시면은 다른 데는 이미 다 하고 있고 점포가 많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고 혜택이 없는데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면 홍보 문구에 남겨놓는다면 사람들은 눈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홍보 문구의 경우에서 약간 뭐 주로 많이 쓰는 게 뭐 선착순 30호점까지 뭐 가맹비 무료 맞아요. 이런 멘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용자들 입장에서 선착순이니까 선착순으로 가맹비가 무료 되니까 뭐 약간 좀 매력적인 확장 소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서브링크의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서브링크는 그 조그마한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 링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바로 양식을 남기기 위한 뭐 문의 남기기란도 거기다 기입을 할 수 있고 뭐 회사 소개 아니면 매출액 확인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확장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면 여기 믿고 여기를 프랜차이즈 해도 될까? 여기 매출 잘 나오려나? 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업체가 예를 들어서 좀 연매출이 좀 높은 장점이 있어요. 뭐 연매출, 뭐 월 매출이 뭐 1억 이상이다. 이러한 소구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무조건 기입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럼 여기 잘 되나 보네. 나도 하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격 링크에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추가 제목 이런 데에다가 좀 기입을 해도 돼요. 뭐 땡땡점 월 매출 뭐 1억 뭐 9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재해도 되거든요. 근데 가끔 창업 쪽에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이러한 소구점들 월 매출이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확장 소재에 기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좀 높은 그 소구점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무조건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잘 된 창업 같은 게 다른 업종은 또 다른데 창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여요. 그래서 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점이라든지 이제 우리 매출이 얼마다 이런 게 분명히 써져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뭐 회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끌리지 않을 만한 그런 요소들만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확장 소재 안 넣어놨다든지 그러면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끌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보여지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그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그 타 경쟁사랑 비교하셔서 소구점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그 다른 광고주분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오기만 하면은 확장 소재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클릭수가 적어지면 클릭률이 적어지면 품질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클릭률 하락되면은 품질 지수가 하락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광고비 누수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파워링크에서 확장 소재 부분은 이 정도면 다 다룬 것 같고 그럼 이제 파워링크 여러 가지 부분이 많잖아요. 네. 뭐 가중치를 둔다든지 뭐 그룹핑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파워링크를 운영할 때 그냥 세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전략이 다 다르거든요. 소자본일 때랑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일 때도 다르고 떡볶이일 때도 다르고 이래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입찰 그 중에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모두 얘기해 드리자면 먼저 입찰가 가중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소비자들에서도 여성 남성으로도 나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별에 따라서도 이게 선호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몰려 있는 곳 그리고 주로 타겟층이 있는 곳에 가중치를 좀 더 높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가중치를 낮춰서 예를 들어서 120% 그리고 80% 이렇게 배율을 다르게 해서 타겟팅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입찰가 가중치는 저희가 목표하는 타겟팅에 따라서 저희의 주요 고객들에게는 입찰가 가중치를 올리고 다른 분들에게는 좀 낮추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떠한 부분으로 이 입찰가 가중치를 설정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령, 뭐 성별 그리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뭐 지역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이 연령별로 할 수 있는 게 그 요즘엔 뭐 20대 초반 중반 분들께서도 많이 창업을 하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좀 연령대가 있으신 좀 중년층 세대 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시긴 하잖아요. 뭐 은퇴하시고 5, 60대 분들이 하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데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40, 50, 60 입찰 가중치 120% 이렇게 설정할 수가 없고 저희가 주 문의 들어온 연령층을 확인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우리는 좀 한 30대가 많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 타겟팅 나이를 정해서 그 나이 타겟팅을 걸어요. 입찰가 가중치 뭐 120% 아니면 110%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18세 미만도 18세 미만은 솔직히 이거는 좀 오프하는 걸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그냥 노출수만 좀 있고 클릭은 거의 안 일어나는 것도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굳이 저희가 노출을 시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프 시키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근데 간혹 가다가 24세 미만도 오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네이버 나이 설정이 만 나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세 미만이 되어 있으면 실제 나이는 한 뭐 26살일 수도 있거든요. 만 나이로 설정돼서 그거를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무조건 뭐 오프해야 된다, 온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24세 미만에서도 클릭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고 전환이 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다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클릭은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이 클릭하고 실제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타겟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방안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룹핑하는 방법이 있죠. 네. 저희가 파워리그 진행할 때 이제 소구점에 따라서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그룹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자본 요즘 유명하니까 소자본 그리고 창업 키워드 그리고 주요 키워드 그리고 서브 키워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각자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소자본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랑할 게 또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 금액으로도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캠페인 그 회사입니다. 이런 창업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창업 키워드는 우리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어. 우리가 지금 제일 유명하고 지금 핫한 회사야라는 걸로 또 소구점을 잡을 수도 있고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지만 저희가 홍보 목적으로도 그리고 서브 키워드라는 게 아무래도 치킨 창업이라 했을 때 치킨 창업 자체는 메인 키워드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창업 그 회사들이. 근데 치킨 소자본 창업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세부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더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체 수도 줄어들고 그만큼 클릭했을 때 전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브 키워드를 따로 분리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창업은 아시다시피 좀 단가가 높아요. 입찰가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방금 은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좀 자사와 가장 어울리는 이런 서브 키워드들을 많이 발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일 적합한 키워드일수록 딥하게 들어갈수록 입찰가가 적고 입찰가는 이제 낮고 이제 노출량도 낮아요. 하지만 이거를 치고 들어오는 이용자들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니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키워드들을 등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발굴을 해야 돼요.
발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의 경우는 뭐 경쟁사 키워드도 참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빅키워드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의 경쟁사는 여기야, 여기는 어떤 키워드를 활용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이 키워드 누락되어 있네 하면은 바로 채워넣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대중적으로 봤을 때 소자본이랑 그냥 일반 창업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소자본에 있어서는 나이대,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저희가 해봤을 때 소자본은 나이가 조금 어리게 잡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두 다 이제 효율과 이제 가성비를 누리고 원하곤 하지만 아무래도 첫 시작했을 때 눈이 가는 거는 어린 분들이 소자본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한 번에 팍 벌 수 있는, 돈이 많이 드니까 많이 벌 수 있고, 소자본은 조금 투자해서 그래도 효율은 적지만 가성비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좀 높고, 소자본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조금 낮은 편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저희 의도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킨집 창업이면 뭐 치킨집 창업 이걸로 가장 유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치킨집 창업 말고 뭐 치킨 소자본 창업 이런 데에서 더 많이 문의가 이루어진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고객님께 혹시 뭐로 검색해서 들어오셨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럼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해야 돼요. 네. 이 프리미엄 로그 분석은 일단 무료예요. 무료로 이루어지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보통 이거는 이커머스 업종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DB 업종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문의 남기기 버튼을 전환값으로 설정을 해요. 문의 남기기를 전환값으로 설정을 해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치킨집 창업을 키워드를 치고 광고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문의를 남겼다 하면은 그 키워드에서 전환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를 통해서 들어오구나. 전환 키워드를 알 수 있는 거죠. 전환 키워드를 확인했는데 이게 항상 정확하진 않아요. 솔직히 이게 무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정확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계로 지금 전환수 몇 찍혀 있는데 혹시 문의 몇 건 들어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대조하면서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DB 업종은 정확한 효율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 소통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과 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뭐 대표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계속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시간 없는데요. 하시면 이제 문자로라도 뭐 내일 답장을 해주신다더라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체류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지점, 어느 페이지가 다 있잖아요. 어느 페이지에서 특정 페이지에 사람들이 나가. 짧게 머물고 나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했으니까 거기 보완해 준다면 저희가 앞으로 체류 시간 늘리는 것이 곧 전환에 이제 높아진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체류 시간도 거기서 파악을 할 수 있고 어떤 페이지에서 이탈이 많이 났는지 이탈 페이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그 페이지 내에서 몇 번 이동이 있었는지 페이지를 평균적으로 몇 페이지 봤는지 그게 창업 쪽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페이지가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 데가 있어요. URL이. 그럼 페이지 뷰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몇 번 봤는지. 그리고 또한 뭐 구글,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다른 것도 광고를 진행하시면 이런 것도 각 매체별로 유입량을 퍼센티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이 부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찰가가 많이 높잖아요. 창업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파워링크 순위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순위 어디까지 내놔야 되냐? 뭐 최상단에 올라가야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클릭하고 전환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반면에 우리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클릭 몇 번이면은 바로 꺼지는데 그냥 차라리 맨 밑에 그냥 둬버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맨 밑에 둬버리면은 눈에 안 띄니까 그만큼 노출도 적어지고 클릭도 적어진다는 게 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의견이 좀 있으신지? 저는 뭐 있긴 한데 일단 파워링크 입찰가 순위는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뭐 자사와 적합한
그 순위에 따라서 입찰가 순위를 정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 자사와 적합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쌀국수집 창업이에요. 그러면은 쌀국수집 창업이 저희랑 좀 가장 적합도가 높긴 하잖아요. 근데 창업 이렇게 높은 뭐 쌀국수집 창업인데 뭐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진짜 높이 뭐 최상단에 노출시킨다. 뭐 1페이지 상단 이거면은 이제 효율이 좀 없는 거죠. 차라리 이 창업이라는 페이지를 뭐 좀 매우 낮게 설정하고 쌀국수 창업 이거를 이제 상단에 노출시켜서 더 적합한 이용자들이 유입시키는 방법이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꼭 1등, 2등, 3등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써보지 뭐 이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1등도 눌러보고 2등도 눌러보고 3등도 눌러보고 쭉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더보기란 그 10위에서 그 모바일에선 3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일 끝단 넘어가기 직전 끝단에 두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뒤로 넘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1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 1페이지 안에서도 제일 끝단에 둬서 끝단에 두게 된다면 입찰가도 낮은 가격에 할 수 있고 사람들도 1페이지 첫 번째만 보는 게 아니라 맨 끝단까지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최소한의 노출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1페이지 하단에 노출시키면 1페이지 그래도 있는 거니까 가장 효율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뭐 가장 적합한 게 있어요. 뭐 저희는 자본을 좀 많이 쓸 거다. 그래서 쌀국수집 창업을 1등에 노출시킬 거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도 좀 계시는데 1등 노출시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장 부정 클릭이 많아요. 가장 부정 클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약간 그 사람들이 다른 업체분들이 좀 클릭을 많이 해요. 근데 일일이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는 있어요. 저희가 부정 클릭 IP를 확인하고 차단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에 비해서 이거는 좀 관여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보고 저희에게 문의를 남기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막 두세 번 보시고 어떤 분들은 한 번 보시고 한 두세 달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문의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관여도가 높아서 이 사람 한 네다섯 번 방문했는데 문의를 안 남겼네? 하고 부정 클릭으로 간주 이건 좀 애매해요. 부정 클릭 간주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페이지 상단 1등에 노출시키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파워링크에서도 노출 지면이랑 이제 품질 지수 이런 걸 좀 빼놓을 수 없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건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노출 지면 저희가 선택할 때 파트너랑 이제 네이버 검색 기반에서 할 수 있는 지면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지면을 모두 다 켜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출 수는 진짜 많아지고 사람들 클릭 수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질 지수라는 거가 굉장히 광고비의 누수와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품질 지수가 측정하는 방법은 노출수에 비해서 클릭이 잘 나오거나 전환이 잘 나오면 품질 지수가 올라가서 만약에 1등에 1,000원이었던 광고비를 이 품질 지수 칸이 총 7칸이 있는데 그 7칸을 다 채웠을 때 거기에 한 1등에 600원에서 700원까지 광고비가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같은 자리인데 더 저렴하게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더 늘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반대로 노출은 많은데 클릭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는 상품성이 별로 없구나라고 네이버에서 판단해서 품질 지수를 기본 4칸이었던 거에서 1칸까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존에 1등에 1,000원 했던 거를 이후에는 1등에 1,500원, 뭐 1,400원, 1,500원 내야지 그 1등의 자리를 노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클릭이 하나, 두 개 일단 상관이 없는데 이게 10클릭, 100클릭이 돼버리면 광고비 누수가 엄청 나겠죠. 네. 그래서 노출 지면에 해당하는 이제 파트너 매체 이런 부분을 좀 빼고 그냥 검색으로만 이루어지게 설정하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 매체 뭐 예를 들자면 네이버와 협약이 맺어져 있는 이제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당근마켓도 있고 그리고 MLB라는 뭐 들어오지 못한 것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구매 의도가 낮고 아무래도 노출되더라도 클릭이 없기 때문에 품질을 떨어뜨리는 데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파워링크 광고에 관해서 다 얘기를 드린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파워링크는 좀 그 순위를 설정을 해요. 그 입찰가 설정할 때 뭐 모바일 3위 입찰가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모바일 3위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모바일 3위 설정했는데 지금 1위에 설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5위에 설정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몇 등에 있으니까 좀 더 입찰가 내려도 되겠다, 좀 올려도 되겠다 이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서 좀 이거는 모니터링과 좀 시간이 좀 중요한. 맞아요. 관리가 아무래도 중요한데 저희처럼 뭐 광고쟁이잖아요. 저희가 맨날 광고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그 흐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트렌드라든지 입찰가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어디에 좀 적합한지 아는 게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들 본업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시간 투자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파워링크라든지 이런 창업 관련해서는 뭐 실력도 분명 중요하지만 자주 보고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업을 하시는데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 하시면 저희는 이제 광고 그 네이버 쪽에서 공식 대행사니까 무료로 가능하시니까 이 양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SA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DA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네. 그 중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을 네. 해드릴까요? 뭐 메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A인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거죠. 근데 아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찾아간다 해서 사람들이 꼭 다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또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전단지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전단지를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것보다는 뭐 운동 저희가 하는 쪽이라면 헬스장이라면 운동복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전단지를 줬을 때 더 올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저희가 운동복을 입고 운동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 그리고 창업을 이야기하니까 창업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타의 또 장점인데요. 아무래도 창업 DB 쪽에서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재 고객 양식인 것 같아요. 이 잠재 고객 양식이라는 건 여러 캠페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광고를 보고 창업 광고 관심 있어 하고 클릭했을 때 그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에서 바로 팝업처럼 개인 정보 같은 걸 기입하는 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쓰고 바로 그냥 데이터를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장점은 뭐냐면 랜딩 페이지에 넘어감으로써 거기 안에서 빡세게 뭔가 소스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질 높은 사진들, 포토샵들이 많아서 랜딩 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탈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런 게 없이 원페이지로 바로 기입하고 남길 수 있으니 사람들이 이탈률은 적어지고 DB는 많이 남은 DB의 수는 올라간다라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좀 단점이 확실히 좀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잠재 고객 캠페인을 좀 이용하게 된다면 이탈률이 적어지고 바로 문의를 남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문의량은 증가해요. 하지만 이제 질이 좀 낮아져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누구나 그냥 쉽게 바로 남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냥 약간만 관심이 있는데 이게 장벽이 낮다 보니까 올렸으면 문의를 안 남길 사람도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러고 남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정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잠재 고객 이거 들어왔다 해서 대표님께서 거기 전화하시는데 저 안 했는데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저 그냥 안 하려고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을 높여야 되잖아요. 이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바로 그 질문란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좀 수준을 좀 높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창업 가맹 희망 위치 기재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한 정보를 적게 하기 위한 란을 생성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전에 비해서 문의량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약간 뭐 귀찮아서 이탈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수준은 좀 높아지겠죠. 질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준이 애매해서 대표님이랑 그리고 마케터분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질문란 이거 하나 추가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빼볼까요? 하는 식으로 좀 잘 진행을 해야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거 잠재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쉽게 들어온다는 이유가 또 하나 뭐 있냐면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 들어왔을 때 저희가 뭐 이름, 성함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기입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들어왔을 때 나 나오고 싶어 이런데 나가는 방법 몰라서 그냥 다음 눌러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게 자동으로 기입된 채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뭐 대표님 입장에서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DB의 질이 낮다는 거고 이제 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넘어가는 걸 없애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접 기재하거나 직접 고를 만한 자기가 특정 행동이 들어갈 만한 그런 요소들을 넣어주는 게 아무래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메타의 장점은 또 리타게팅이죠. 리타게팅은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한테 계속 광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광고를 내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클릭을 했던 사람 아니면 뭐 문의를 남기려다가 말았던 사람, 전화 상담까지만 누르고 전화를 연결하지 못했던 사람 아니면 그냥 이탈했던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각 특정 행동을 한 사람들은 어쨌든 저희한테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해갔거나 이탈을 했거나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탈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정보가 너무 없었구나 아니면 전화 연결이 너무 느렸구나 이런 걸 생각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광고를 그 사람한테만 내보낸다면 다시 들어왔을 때 이게 좋아졌네 이게 나는 문제였는데 이번엔 남겨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한테 광고를 다시 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신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리타게팅이 메타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창업 DB 업종 특성상 광고비가 좀 많이 들기는 해요. 이커머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높긴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좀 예를 들면은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소모하고 싶으시다. 그런데 뭐 네이버, 메타, 뭐 다른 거 다 진행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50만 원씩 하면은 클릭 한 번이면 클릭 뭐 두세 번이면 오늘 광고 오프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입찰가가 높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케터랑 잘 협의해서 하나에 집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DA의 장점이라 하면은 CPC가 아무래도 싸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번 클릭하는데 뭐 3만 원, 5만 원 그게 또 뚝딱뚝딱 넘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예산으로 메타를 진행했을 땐 그의 반의 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반 정도? DB 하나당 반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예산 조금 부족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좀 인지도가 없어서 홍보를 먼저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DA 광고 쪽으로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짧게 저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리고 또 지금부터 이제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전화 연결해 주셔도 되니까 네, 바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희가 뭐 구글에서 이야기를 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거 부분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각자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구글 같은 경우에 창업에 있어서는 되게 좋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유튜브라는 거는 안 하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안 보시는 분도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창업이 아까 40대, 50대, 60대 구간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유튜브가 또 40대, 50대, 60대에서 시청 시간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낮은 연령층은 메타 이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연령대가 필요한 좀 소자본은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넘어갔을 때 효과를 좀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타겟 그 위쪽 연령층을 타겟하신 분들은 이쪽 유튜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 아무래도 노출량도 정말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브랜드를 무조건 알리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알리는 데 매우 좋습니다. 네,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유튜브는 아무래도 좀 많이 넓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브랜딩 효과가 좀 크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아니면 저희 이 옆에 그 위에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 2분 정도만 기다리고 만약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그럼 뭐 창업 업종 실제로 뭐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거 하면서 좀 느끼는 뭐 요즘 창업 뭐 어떻게 좀 잘 되고 계시나요? 운영하고 계신 거는 좀 잘 되고 계신가요? 일단 입찰가가 너무 비싸서 맞아요. 계속 전환 키워드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가장 싸고 어차피 그 월 예산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사용하는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키워드, 좀 입찰가가 높은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런 키워드들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 너무 비싼 키워드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뭐 2시간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해요. 창업 업종.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효율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DB 단가가 좀 낮아지긴 했어서 그쵸. 이런 부분에 관해서 레퍼런스도 저희가 드릴 수 있어서 맞아요.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 레퍼런스 참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저희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우선 저희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 한기태 마케터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